양정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표 주제는 학생과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었는데요. 제목은 아쇼카에서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학생들과 이런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전해드리면 이제 강연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공유가 끝나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런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예산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사가 그런 프로젝트를 다 진행하려면 엄청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외부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까? 나는 아무 인맥도 없는데 뭐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들, 어떤 이제 이런 교육을 혹시나 오늘 들으시고 이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시작하려고 할 때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 이런 교육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 인맥도 없고 외부 네트워크가 없어도 충분히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제대로 된 문제 정의를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를 아까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죠? 일단 이 주제가 이제 외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체인지 메이커 활동을 통해서 맺고 있는 다양한 외부와의 관계를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중국어 잼이라는 팟캐스트인데, 중국어 재밌다라는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떤 팟캐스트를 지원하려면 어떤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협찬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원스쿨에 아이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시원스쿨에 협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공간은 왜 교사 휴게실은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교수님들한테 아이들이 연락을 해서 한번 모시고 공간을 조성한다라는 게, 디자인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제 공유 서비스를 이제 하시는 분을 모셔서 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요새는 출력하는 과제를 많이 내는데 왜 학생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프린트는 없을까 해서 학생들이 어떤 인쇄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에 연락을 해서 어떤 학생 인쇄실을 아이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이제 학교에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사람책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사람책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연락을 해서 이제 어떤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3년부터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지금 앞에 선생님들이 말한 체인지 교육을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는 체인지 메이커 활동이라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한 11개 팀 정도 아이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와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두 번째 해인데 이제 작년에 어떤 아이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어요. 아까 처음에 이 오프닝을 열었던 친구가 저희 학교 친구인데, 뭔가 그 친구들이 학교 앞에 변화를 만들고 분식집을 바꾸고 하면서 어떤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 번째인데 우리도 뭔가 이런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학교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거의 한 신청서를 냈던 친구들이 한 50팀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이렇게 뭔가 이게 건의사항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뭔가 문제를 찾아서 어떤 실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하는 그 생각이 느껴지는 팀들을 추렸더니 한 27개 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르고 싶지만 이거는 뭔가 건의사항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정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거의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어떤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위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거의 한 40개가 넘었었는데, 그 40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생겼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아이들이 함께 그런 연결고리를 갖게 됐는데, 그 시작은 되게 그냥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었는데요. 2012년에 그냥 정말 저는 평범한 중국어 교사였는데 이제 우연히 그냥 선생님의 이렇게
유혹에 꼬심에 그냥 좀 새로운 재미나는 행사가 있다. 그래서 어떤 교육 어플을 만드는 행사인데 이제 그냥 한번 나가서 우리들이 막 필요하는 어떤 교육 어플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이곳에 갔다가 정말 이렇게 평범한 중국어 교사에서 되게 다양한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다양한 시선과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저도 너무 재밌고 내가 이렇게 재밌는데 뭔가 IT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애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곳에 와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뭔가 이런 경험들을 우리 학교 안에서도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책 동아리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많이 벌이면서 점점 학교 안에 새로운 동아리나 프로젝트가 생겼고 그때마다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어떤 연결을 맺을 수 있는지 안내를 많이 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팀들이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연결고리들을 외부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 아니면 체인지 메이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외부 네트워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외부 네트워크는 이제 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사를 넘어서서 어떤 외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이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부 네트워크는 정말 교사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어떤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사가 이렇게 외부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이제 잘 지도해주고 안내해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렇게 어떤 팀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다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제가 막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날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다시 되돌아보면은 학생들이 어떤 자발성이나 의욕이 굉장히 떨어지고 제가 아이들을 막 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이런 교육을 할 때 아까 중학교의 사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교사의 역할은 정말 학생들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잘 안내해주고 믿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체인지 메이커가 아닌 아이들에게 체인지 메이커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을 체인지 메이커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학생들이 이미 체인지 메이커고 그리고 이 모든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교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이 나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변화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그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익숙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도전을 할 때는 어떤 학교 아니면 부모님, 가족, 친구 이렇게 익숙한 곳에서부터 뭔가 익숙하지 않는 곳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문제들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교사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독려를 해주고 지지해 줄 때 아이들이 더 빠르게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는 어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교사라는 생각을 아이들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게 됐고요. 교사가 직접 이렇게 그 많은 연결고리들을 직접 해주지 않아도 아까 중학생들도 그거를 해냈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아이들 스스로 굉장히 많은 연결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는 어떤 도구와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거기까지만 한다면 솔직히 교사가 어떤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진행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요. 행복한 동물원 만들기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그 EBS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였는데, 동물원의 동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동물원에 대한 동물들이 주말이 되면은 이제 이 동물원은 주말에만 한 5만 명의 관람객들이 성수기에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 명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정말 무심코 하는 아주 가벼운 행동들, 관람 에티켓 때문에 동물들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지였거든요. 그래서 물범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서 이렇게 배를 갈라봤더니 동전이 200개가 나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행운의 동전처럼 던지는 동전들을 얘네들은 다 받아먹다가 정말 그 200개나 되는 동전을 위에 달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정말 아주 사소한 행동들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이 다치거나 이제 어떤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죽음에 이르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모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이제 사육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에 수의사를 꿈꾸는 친구들, 그리고 동물을 그냥 사랑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고,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것들은 우리는 일단 다큐로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한번 가서 관찰을 해보고 정말 문제를 발견해 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이제 동물원에 갔었고요. 거기서 사육사분이랑 그 다음에 동물 운영 팀장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거는 이제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다큐에서처럼 막 이렇게 어떤 전쟁터 같은 모습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갔더니 너무 평화로웠어요. 근데 거의 한나절 가까이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반복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아이들이 먹이를 주죠. 그래서 이거는 당근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아침부터 5만 명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당근을 주면 아무리 이게 나쁜 음식이 아니어도 이제 사육사가 보기에는 얘네가 얼마큼 밥을 먹었는지 알 수도 없고 영양 불균형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렇게 당근을 주면 또 옆에 있는 애들이 나도 엄마 주고 싶어 하면서 가지고 온 과자를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에 당근도 없고 과자도 없는 친구들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낙엽이나 풀 같은 걸 뜯어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근처에 있는 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제초제가 뿌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식동물들은 뭔가 위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펜스를 넘어가도 이제 부모님이 크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던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동물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동물원은 주로 아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동물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과 이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동물원에 가는 거니까 아이들의 한 인식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아이들을 인식을 캐치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직접 한번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보는 캠페인을 열었던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네트워크는 그랬어요. 이제 초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우리들이 졸업한 초등학교는 뭔가 이렇게 참 잘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졸업한 초등학교를 찾았고, 아이들이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이 이제 실무사로 일하시는 선생님이 자기 어머님과 아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아이들이 직접 공략을 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직접 허락을 받게 되고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한번 아이들이 직접 수업을 해봤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인식을 캐치해 보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 아이들이 좀 약간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라고 아이들은 느껴서 그림으로 뭐 행복한 동물원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게 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생각했던 행복한 동물원, 내가 동물을 사랑할 때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은 이렇게 뭘 타고 놀거나 아니면 먹이를 주는 거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토끼에게 근처에 있는 풀을 뜯어주고, 이런 거를 어린아이들은 내가 동물을 사랑할 때 동물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하려고 했던 행동들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고의적으로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인데 이것들에 이제 동물들은 많은 어떤 피해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실제 동물원에 가서 그런 사실을 알리기도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여기도 아까 와 계시던데 어떤 시민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만나기도 했고요. 동물 원장님을 만나고 수의사분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렸던 이제 그 결론은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알고는 동물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찾은 해결책은 그거였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지면은 이런 관람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돈을 모아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아이들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찾아갔던 곳은 이제 다음 카카오였어요. 그래서 카카오에 가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로 이제 뉴스를 한번 연재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아이들이 찾은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6주간 뉴스를 아이들이 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주간 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재에서 얻어진 후원으로 아이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보급을 하는 거였는데요. 아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컨텐츠는 이런 뉴스들은 빠르게 소비되는 특징이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행동을 고쳐나갈 수 있는 콘텐츠로 그림책은 어떨까라는 이제 회의를 아이들이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펀딩으로 모여진 금액을 가지고는 이제 어린 아이들과 어머니가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동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아이들이 회의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다양하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다른 아이들한테도 노출이 되면서 학교 안에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학교 안에서 어떤 강연회를 열어보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공간은 왜 없는 걸까? 선생님들의 휴게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과의 연락을 하게 되고, 가장 최근에 아까 있었던 일이 동물원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에게 이제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학습 보드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다가 포기를 했던 친구들인데, 어떤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찾아서 동물원에 직접 가고 어떤 뉴스를 연재를 하고 펀딩을 받고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들도 저 친구들이 했는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포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다른 친구들의 자극을 받고 그 만들어낸 변화들이 또 다른 친구들한테 변화를 주고 해서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림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자각을 할 수 있게 깨워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어떤 자기들을 위한 공간을 정말 이렇게 망치질하면서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 안에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벽화 동아리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같이 붙어서 학교를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학생 인쇄실을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사업 제안을 하고 어떤 학생 인쇄실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곧 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 아이들이 이렇게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아서 이랬던 이제 어려움을 겪던 이제 사장님과 계약을 맺고 아이들이 붙어서 직접 설계도 해보고 창문 뜯어내고 페인트 바르고 이렇게 아주 깔끔한 분식집으로 변화를 시키고 어떤 매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매출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던 사장님과 아이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이럴 때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이 바쁜 와중에서도 어떤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전해주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들이 저희 교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믿음을 아이들한테 전해줄 때 아이들은 정말 놀라운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